오랜 기간 동안 적자에 허덕여온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국채은행으로부터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은 그러한 기업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요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위 구조조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금융연구원의 김영욱 박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뭐 우리 가게도 빚내서 이 돈을 쓰다가 예, 선생님. 이자도 못 갚게 돼가지고 이자 갚으려고 또 돈을 빌리면 예. 그 집은 망하는 거죠. 그렇지, 선생님. 예. 근데 요즘 기업들 중에 예. 이자를 갚으려고 또 돈을 빌리는 예, 예, 예. 이런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거리 아닙니까? 예, 예, 선생님.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걸 따질 때 그 비율이라는 거 하나를 좀 체크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보상. 그 비율 자체가 이제 1 미만이면 그 해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으로서 이제 금리를 조달하기가 힘든 상황이 네. 되는 그 비율이 이제 보통 이제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나누기 이제 이자 보상 이자 비용인데요. 그 비율 자체가 1 미만인 기업들이 보통 한 3년 연속으로 1 미만이면 그걸 보통 한계 기업 또는 네. 이제 최근의 말로는 그 신문 용어로는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미만의 이제 1 미만인 기업들이 이제 대략 우리나라 그 상장사의 경우에 비금융 상장사의 경우는 한 16%,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5%가 됩니다. 그러니까 1,560개 비금융 상장사 중에서 거의 한 258개가 그렇습니다. 네. 그 딴 신문이 딴 데서 조사한 것도 되게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 중 하나가 지금 예. 3년 6개 동안에 중에 하나입니다.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예. 상당히 심각한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이들이 더 위험한 것은 부채 비율 자체가 또 대단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높은가요? 그 중에서 이제 또 그러니까 그 비율 자체가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중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한 200% 이상인 기업들은 이건 이제 한계 기업을 지나쳐서 이제 위험한 기업이라고 네. 보통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 기업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81개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융연구원이 저 연구원에서 별도로 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에 이제 이 위험한 기업들이 이제 14개사였습니다. 14개였고 2013년에 이제 58개고요. 작년이 81개사니까 이제 위험한 아주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81개 회사는 지금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회사인데 은행에서 돈을 계속 빌려주니까 겨우 살아남는. 은행 돈을 빌려주고 그 과정에는 이제 신보의 보증이나 이제 신보나 기보의 보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영업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갚을 돈을 빌려주는 걸 가지고 또 이자를 갚아서 계속 악화되는 건데 이게 그 특징적으로 봐서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금 좋지 않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2014년 말만 가지고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면 이 한계 기업들이 전 업종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시스템이 24개 업종으로 총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22개 업종이 다 한계 기업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업종에 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 제조업 그 전반이 위기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렇다면 구조조정할 때 이제 미세 조정, 그 특정 기업을 없애고 하는 그 구조조정 해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이 이제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14년 하나만 따져 보면 이제 이런 한계 기업들이 한 100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가 있고요. 그래서 영업 적자, 그 영업은 이익은커녕 이제 거의 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적자가 지금 뭐 1조 6천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업종에 골고루 다 지금 문제다. 이거는 특정 업종이 뭐 세계 경기의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나쁜 게 아니라 결국 경제 전체가 지금 침체된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더욱이 더 나쁜 것은
이 회사들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예. 아주 좋지 않은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 망하기 정말 쉬운 예. 가만 손만 대도 부스러지는 예. 그런 아주 취약한 상태고 뭐 더 나쁜 거는 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요. 예, 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그럭저럭 그냥 뭐 그러니까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나쁜 수준은 아닌데 한계 기업들이 계속 이제 해가 갈수록 더 이제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지표를 보면 이제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 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기업 수도 이제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 표를 좀 보시면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 기업이 예. 그 적자의 크기 자체가 늘어난다. 예, 뭐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예, 있는데 예, 예. 그런 기업들의 숫자도 더 늘고, 늘어나고 있다. 예, 예. 요거는 상장사만 놓고 보지 않고 전체 이제 한국은행이 조사한 비금융 전법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금융 전체 기업 수를 가지고 따져도 그 비율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2%. 예, 32% 정도. 그건 결국은 이 3분의 1인데 예. 이게 기업의 3분의 1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야 된다.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숫자가 빨리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숫자도 늘어나고. 늘고 있고 네. 이 기업들이 갚을 그 능력 예. 이걸 나타내는 그 수치가 더 악화되고 있다. 그 예. 1로부터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예, 예. 심각한 상황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참 궁금한 것은 이자가 지금 낮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자를 계속 인하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자 보상 비율 예. 이게 더 나빠지는 거는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그 비율 자체의 분자가 되는 이제 이익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매출액은 이제 2014년부터 상장사 매출액을 토탈을 내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는 올 상반기만 놓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올 상반기 매출액은 더 이제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상장사 전례가- 매출액이 준 거는 이게 드문 일 예, 아닙니까? 전례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그 2008년인가요? 예, 그 국제금융 위기 예, 예, 예. 그때도 매출액은 안 줄었죠. 안 줄었습니다. 그때도 안 줄었습니다. 97년 97년에도 안 또 안 줄었습니다. 주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예. 97년 외환 위기, 예. 2008년의 국제금융 위기 예, 예. 이때도 매출액의 절대치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예, 예, 2014년에는 예. 매출액의 절대치가 감소했다. 예. 이러니까 이제 한계 기업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런 측면을 예. 볼 수가 있겠군요. 또 다른 지표로 봐도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것 따르면 한국은행이 이제 거의 비금융 기업을 이제 거의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기업체 수가 한 53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액 그 중에서 이제 제조업만 놓고 봤을 때 그게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줄어든 거는 이제 사상 최초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제조업의 위기다. 예. 이제 이 말이 우리가 예. 실감이 여기서 나는데요. 예. 제조업의 부가가치 자체도 또 예, 줄어들고 안 좋은 있습니다. 예. 거네요. 그건 통계청 그러니까 절대 매출도 줄고 부가치도 줄고 예. 그 중에 이제 특히 어려운 기업들 예.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고. 예. 근데 그 재무 구조를 보면은 도저히 예.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없는 상황. 그게 더 심화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3분의 1 이 예. 기업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다. 예. 이거 참 심각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선생님. 우리가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예. 이 물이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논으로 예. 들어가야 그 그렇습니다. 벼가 잘 자라서 수확량이 많아지는데 예. 돌이 쫙 깔려서 예. 도저히 여기서는 벼가 안 자라는 쪽으로 물이 많이 가면 예. 이쪽으로 가야 될 물이 조금 가게 되고 예, 그걸 그렇습니다. 수확을 못 하는 거죠. 예, 이 한계 기업은 바로 돌로 쫙 깔린 지금 깔린 그런 논으로 돈입니다. 물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예. 잘 자랄 논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쪽으로 물이 안 맞습니다. 가도록 예. 막아줘야 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예.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제일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게 이 정치권 그리고 정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죠 이거?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2009년,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거의 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M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는 거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별로 한 적이 없었고 2013년에 이제 그 동양하고 이제 STX 웅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실화되면서 그때 또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정부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제된 몇몇 기업만 조금 정리를 하고 워크아웃을 넣고 법정 관리를 넣고 한 정도 그런 정도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못했거나 안 했다. 그게 지금 그동안의 정치권과 정부가 그 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정치인들은 우리가 뭐 기대를 안 해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은 표를 항상 의식을 하니까 당장에 표 떨어질 일은 안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정부하고 이 은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전에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못한 거는 이제 정치 논리 때문에 못했을 거고 그러나 2013년에는 이제는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고용 문제라든지 경제에 미칠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로 살리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경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자율 협약을 하고 워크아웃을 하고 법정 관리를 하고 그다음 청산하는 게 구조조정의 이제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의 사례를 쭉 보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끌고 가는 이제 그 3년 이상 이자도 못 갚으면 그건 정리해야 이게 정상인데 정부 측 소위 정통 관료들의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면 당장에 고용 문제도 생기고 또 이 경기가 좀 타격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의 고통 이걸 좀 곤란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보고할 때 이게 숫자가 좀 나쁘게 나오면 이제 또 문책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넘어간다. 이러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경제는 망가지는 거고 당장에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게 호도가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정부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정치권의 또 문제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제 그 부산 지역에 뭐 이제 매출액이 한 5천억, 4~5천억 되는 조선사를 은행하고 이제 구조조정하려고 시작을 했더니 그 해당 지역에 이제 정치인들이 당장 이제 전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게 정치권의 전화라는 거는 사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측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나 관료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 정치권의 문제도 있고 그 두 개가 서로 결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정부의 솔직히 문제로 얘기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 사람이 표를 한 5천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아 이거 안 도와주면 당신 안 찍어. 그러면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책임지고 있는 거는 정부인데 정부가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 좀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다음에 은행으로 가봅시다. 그럼 은행은 왜 또 그렇게 소신 있게 못합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실 위험이 어느 정도 날 건지 하는 그 평가 시스템도 다 돼 있고요. 그걸 이제 미리 알려주는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분식 회계를 이번 또 분식 회계 상당히 문제됐습니다만 그걸 적출하는 시스템 다 있거든요. 있는데 왜 못합니까? 있는데 이제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있을 때 이제 이걸 할 경우에는 뭐 그 임원분도 그렇고 직원분도 그렇고 사실은 이걸 그 처리를 해버리면 자기 임기 중에 또는 자기가 그 현직에 있는 그 동안에 이제 이게 자기의 문제로 기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 자기 자체가 때는 회계를 일종의 분식하고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이게 앞으로 위험한 그런 대출인데 아직은 터지지 않는 정도로 놔뒀다가 다음번 사람이 터지려면 네가 터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분석한다기보다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는.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했다는 걸 측면이 떠나서 있습니다. 일단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가 예. 다음번 사람이 터지든 말든 그건 내 책임 아니니까. 그거 지금 또 은행에 그런 모랄 해저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렇지. 정부는 어정쩡하지. 예. 은행은 또 이런 모랄 해저드를 갖고 있지. 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예. 그러면 기업주 입장은 어떤가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해왔는데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다. 다 타율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간 경우에도 이제 가급적이면 정부나 채권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을 해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살아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기가 뭐 한 5년 나빠서 예. 계속 안 좋고 예. 경기 전망이 다 앞으로도 안 좋다고 나와도 예. 본인은 계속 조금만 하겠다. 좋아지면 될 테니 돈 내달라. 예, 그게 예, 이제 예. 또 그쪽 입장이죠. 예, 예. 그리고 돈만 대주고 간섭은 하지 말아달라. 그런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면 그건 모르겠고, 예. 그건 뭐 국민 세금으로 메꾸든가 공적 자금으로 메꾸든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외환 위기 때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아직도 그 원아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선생님.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정부도 뭐 일단 폼은 잡고 있는데 예, 예, 예. 폼은 잡고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믿어서 탈인데 예. 이게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 구조조정이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마 부분에 이제 터뜨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죽는 기업은 이제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 측면 하나가 있고, 그다음 구조조정이 또 이제 건법 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사 한 60년 동을 돌이켜 보면 대개 이제 정부든 은행이든 살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인드 자체를 죽어도 되는 기업은 죽이는 쪽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는 그게 일단 방향을 조금 그렇게 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들어요. 선진국들의 구조조정은 소위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예, 해가지고 예, 예. 부실의 징후가 생기면 예, 기업주하고 아이고, 은행이 예. 서로 상의해서 예, 예. 이거를 미리미리 사업을 재편하거나 맞습니다. 예.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경우는 끝까지 버텨보려고 예. 하는 거를 이게 그동안에 관행이 돼가지고 예, 예. 그러나 바람직한 거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예.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되는 가야 방향으로 됩니다. 예, 예, 이제 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예.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런 게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예.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 아마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더욱 더 골마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리 이제 저성장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전망이 갈 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실이 심해질 거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경제 그 전문가들이 예. 전 세계가 과잉 설비 예, 시설이고 예.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침체 과정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은 대부분이 판매난에 시달릴 것이다. 예. 그러게 되니까 예. 지금 현재 어려운 기업들, 특히 어려운 기업들은 종합적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 아니겠어요? 이 기업들은 더 나빠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예. 경쟁력이 있고 잘 되는 기업 쪽에 예. 집중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예. 살아가는 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 아무튼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예. 지금 정부가 한다고 하고 있어서 예. 이걸 뭐 잘 됐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권, 정부, 은행, 기업주 관행으로 볼 때 약간 의심스러운 또 면이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기업 구조 조정은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을 겪으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경제가 좀 더 좋아질 때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 산업의 구조 조정이 반드시 원칙에 입각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